지난 강의에서 구조체 열거형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을 공부했었고, 그리고 이걸 활용해서 앱을 개선시켜 봤었죠. 이번에는 조금 더 실무적인 내용을 공부할 겁니다. 뭘 할 거냐? 모델링이라는 걸 공부할 거고요. 일단 플레이그라운드부터 만들게요. 파일, 뉴, 플레이그라운드. 이름은 모델로 할게요. 모델. 우선 우리가 앱을 만들어야 한다고 가정할 거고요. 이 앱은 친구 목록을 표시하는 간단한 앱, 이렇게 가정할게요. 이런 앱에서는 친구 정보가 중요한 데이터가 되겠죠. 앱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또는 앱에서 처리하는 데이터를 데이터 모델, 이렇게 부르고요. 그냥 줄여서 모델, 이렇게 불러도 돼요. 모델은 구조체 클래스 열거형으로 만드는데 모델을 만드는 과정을 모델링이라고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모델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거를 공부할 거예요. 모델링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추상화라는 건데, 추상화. 친구 정보에는 어떤 게 있죠? 일단 이름, 별명, 생일, 성별, 사는 곳, 키, 몸무게, 성격, 그리고 휴대폰 번호.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것 말고도 더 있을 건데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이런 것들 중에서 앱을 만들 때 필요한 정보를 뽑아낼게요. 먼저 이름은 항상 들어가야 할 거고, 보통 별명으로 부르는 경우도 많으니까 이것도 넣을 거고, 그 다음 생일도 넣고. 근데 생일은 넣어도 되고 빼도 돼요. 만약에 생일에 알림을 보내는 기능을 넣고 싶다면 생일을 넣어야겠죠. 그래야 해당 날짜에 알림을 보낼 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생일을 가지고 아무런 기능도 구현하지 않고 이거를 화면에 표시하는 것도 아니라면 넣을 필요가 없어요. 일단 지금은 넣는다고 가정하고요. 그 다음 성별, 사는 곳 이런 것도 넣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키, 몸무게 이런 것도, 이런 데이터가 필요한 기능이 있다면 넣으면 되고 없다면 넣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앱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정보만 골라내는 작업이 바로 추상화예요. 추상화가 끝났다면 이제 코드로 타입을 만들 순서고요. 구조체, 클래스, 열거형 이렇게 세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어떤 걸로 해야 되죠? 여기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보통 연관된 상수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야 한다면 열거형으로 하면 되고요. 복사본 대신 주소를 전달해야 한다거나 상속이 필요하다면 클래스, 나머지 경우에는 구조체로 하면 돼요. 모델링을 계속 하다 보면 어떤 걸로 해야 할지 자신만의 스타일과 기준이 생길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런 걸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일단 구조체로 만들었다가 나중에 바꾸면 돼요. 처음에 모델링을 공부할 때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좋은 방법이 있어요. 일단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내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앱을 하나 고르세요. 그리고 앱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제공하는 화면이 있겠죠. 그 화면으로 가시고요. 화면에서 어떤 데이터를 표시하고 있는지 하나씩 파악해 보세요. 그런 다음에 파악한 내용을 가지고 코드를 구현하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공부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방금 설명했던 방법으로 공부해 볼 거고요. 여기에서는 KX 코딩 앱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앱 화면을 왼쪽에 표시해 둘 거니까 이걸 보면서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앱을 직접 설치하고 보시면서 하셔도 돼요. 앱을 설치하고 싶으신 분들은 앱스토어에서 KX 코딩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시작해 보죠. 먼저 화면을 보면서 앱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능이나 정보를 선택해야 돼요. KX 코딩은 온라인 강의가 메인이니까 온라인 강의부터 시작하면 돼요. 보통 온라인 강의라고 하면 여러 강의가 포함된 하나의 강좌를 말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
개별 강의는 강의라고 부를 거고요. 영어로는 lecture. 여러 강의가 포함된 거는 강좌라고 부를게요. 영어로는 course. 그러면 먼저 강좌부터. 강좌 목록이 카드 형태로 표시되고 있는데 조금 내려가서 마스터링 iOS 이거를 보면서 할게요. 앞에서 일단 구조체를 만들면 된다고 했었죠? 이거는 지우고 구조체로 할게요. 이제 하나의 카드에서 시각적으로 눈에 띄는 것부터 찾아서 하나씩 속성으로 추가하면 돼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뭐죠? 여기에 있는 제목, 타이틀이죠? 여기에 있는 타이틀. 제목은 상수로 저장해야 할까요? 아니면 변수로 저장해야 할까요? 인스턴스를 만든 다음에 값을 바꿔야 한다면 바로 해야 돼요. 이게 만약에 강좌를 관리하는 앱이라면 제목을 수정하는 기능이 필요하겠지만 보통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앱에서는 데이터를 읽어온 다음에 값을 바꿔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let으로 하면 돼요. 대부분은 let으로 하고 바로 해야 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어요. let. 이게 제목이니까 이름은 타이틀로 하면 되겠죠. 타이틀. 그 다음에 문자열이니까 타입은 스트링. 제목은 항상 필요한 값이니까 non optional. 여기까지 보면 문법은 상수 문법이랑 똑같죠? 글로벌 스코프나 로컬 스코프에서 이런 문법으로 선언하면 그거는 상수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타입 안에서 선언하면 속성이라고 불러요. 속성, 영어로는 property. 그리고 이거는 상수니까 더 정확히는 상수 속성이고요. 더 정확히는 상수 저장 속성 이렇게 불러요. 자, 여기에서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게요. 구조체는 설계도고 생성자 문법으로 인스턴스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공부했었죠. 그리고 구조체는 생성자를 제공해 주니까 우리가 생성자를, 이니셜라이저를 따로 구현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하면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고 메모리에 저장되고요. 우리가 파라미터로 전달한 문자열이, 이 문자열이 타이틀 속성에 저장되는 거예요. 아래쪽에서 새로운 인스턴스를 하나 더 만들게요. 그러면 새로운 메모리 공간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방금 만든 인스턴스가 저장되겠죠. 그리고 타이틀 속성에는 여기에서 전달한 이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어요. 속성 이름은 둘 다 타이틀, 이름이 똑같은데 메모리에 저장되는 위치는 다르고요. 저장되어 있는 값도 완전히 달라요. 이렇게 타이틀 속성에 저장하는 값은 메모리에 저장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저장 속성 이렇게 불러요. 영어로는 stored property. stored property. 엄밀히 말하면 저장된 속성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는데 그냥 저장 속성 이렇게 불러요. 어쨌든 메모리에 저장되는 속성이에요. 그리고 속성이 메모리에 저장되는 위치는 인스턴스마다 달라지거든요. 이런 속성들은 인스턴스 속성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인스턴스 프로퍼티. 이렇게 특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 처음에는 이게 조금 헷갈려요. 근데 항상 제가 말하는 것처럼 몇 번 반복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이 코드는 지우고 계속 이어가 보죠. 그 다음 여기에서 타이틀 위쪽을 보면
여기에 이렇게 짧은 문구가 있죠? 여기에. 이것도 그냥 제목처럼 저장하면 돼요. let, 이름은 subtitle, 타입은 string.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눈에 띄는 건 배경 이미지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저장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이미지는 UI 이미지 타입으로 사용했었죠? 여기에서 UI 이미지를 바로 저장해도 돼요. 아니면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는 위치를 문자열로 저장하고요. 필요할 때마다 다운로드 해도 돼요. 둘 중에 어떤 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그냥 설계 방식의 차이예요.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되는 거죠. KX 코딩은 두 번째 방법으로 구현되어 있고요. 여기에서도 두 번째 방법으로 해볼게요. 보통 이미지는 별도의 서버에 저장하니까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는 위치는 URL 문자열로 저장하고요. 이거는 제목처럼 한번 가져오고 나서 읽기만 하는 값이고 사용자가 바꾸는 값은 아니에요. 그래서 let으로 하면 되고요. 이름은 카드 이미지. 그 다음은 타입인데 위에서 타이틀, 서브타이틀 이런 이름을 보면 타입이 스트링이라고 바로 파악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금처럼 카드 이미지라고 한다면 어떤 타입이 떠오르죠? 보통은 UI 이미지가 떠오르겠죠. 이거를 스트링 타입이라고 하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봤을 때 타입이 명확히 떠오르지 않거나 어떤 타입인지 파악하기 애매모호하다면 적절한 전미어를 추가하는 게 좋아요. 이미지를 직접 저장한다면 UI 이미지로 하면 되는데 지금은 여기에 URL 문자열을 저장할 거니까 이렇게 URL str 이거를 뒤에 추가할게요. 그리고 타입은 string. 여기에서 마지막에 있는 이 str은 약간 투머치긴 한데 이렇게 str을 붙인 이유는 조금 뒤에 알게 될 거예요. 이런 강조 이미지를 제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통 고해상도 이미지 하나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해상도별로 여러 이미지를 만들어 두고 디바이스나 환경에 맞게 이미지가 다운로드 되게 하고요. KX 코딩에서도 비슷하게 구현하고 있어요. KX 코딩 서버는 해상도에 적합한 원본 이미지 하나, 그리고 조금 작은 썸네일 이미지 하나, 이렇게 두 개의 URL을 보내주도록 구현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구현한다고 가정하고 속성을 추가할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썸네일 이미지의 URL도 속성으로 추가해야 되겠죠. 이번에는 타입을 옵셔널로 할게요. 썸네일이 항상 존재한다면, 다시 말해서 서버에서 항상 썸네일 URL을 보내준다면 그냥 스트링으로 해도 돼요. 반대로 썸네일이 없는 경우도 있다면 이렇게 옵셔널 스트링으로 해야 돼요. 이제 속성이 nil이 아니면 썸네일 이미지를 표시하면 되고 이게 nil이면 여기에 있는 메인 이미지를 대신 표시하거나 로컬에서 메인 이미지를 썸네일로 만든 다음에 표시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속성에 URL이 저장되어 있을 거니까 접근해서 이미지를 받으면 되겠죠. 근데 서버에 접근할 때 사용하는 URL은 문자열이 아니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문자열처럼 보이지만 타입이 달라요. 스트링 타입으로 저장된 문자열을 URL이라는 타입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속성을 선언할 때 처음부터 URL 타입으로 하면 되지 않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도 돼요. 이거는 나중에 네트워크를 공부할 때 해보기로 하고 지금은 그냥 문자열로 스트링으로 할게요. 어쨌든 문자열 값을 URL 타입으로 바꿔야 하는데 이런 코드를 타입 안에 넣어두면 다른 곳에서 반복해서 작성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코드가 단순해져요. 카드 이미지 URL str 여기 바로 밑에서 추가할게요.
연관된 속성들은 이렇게 바로 이어서 작성하는 게 좋아요. URL 타입의 이름은 URL, 이렇게 모두 대문자로 쓰면 되고요. 이제 여기에는 URL 문자열이 저장되고 여기에는 URL이 저장될 거예요. 두 개 다 저장 속성이니까 별도의 메모리 공간에 저장될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굳이 별도의 속성으로 저장할 필요가 있을까요? 타입은 다르지만 안에 있는 알맹이는 값은 같은 거니까 이거는 똑같은 값을 두 개로 저장한 거랑 똑같거든요. 메모리를 낭비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개 중에서 하나만 메모리에 저장하고 나머지는 필요할 때마다 새롭게 만드는 방식으로 바꾸는 게 좋아요. 보통 원본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여기에서는 URL 문자열을 원본으로 보면 되고요. 밑에 있는 이거는 계산 속성, 영어로는 computed property. 이걸로 바꾸는 게 좋아요. 이전에 선언했던 건 이렇게 주석으로 바꾸고요. 여기에서 속성을 추가할게요. 계산 속성은 항상 바로 시작해야 하고요. 이거는 문법적인 제약입니다. 무조건 바로 시작해야 되고 나머지 타입 선언까지는 똑같고 카드 이미지 URL 여기까지는 똑같고요. 바로 이어서 이렇게 코드 블록이 와요. 코드 블록 안에는 다시 두 가지 블록이 오는데 이거는 get 블록, 이거는 set 블록 이렇게 부르면 되고요. 속성에 접근해서 값을 읽으면 여기에 있는 get 블록이 실행되고 값을 저장한다면 set 블록이 실행돼요. 보통 get 블록에서 코드를 구현할 때는 다른 속성에 저장된 값을 읽어와서 필요한 형태로 가공한 다음에 리턴하거나 아니면 어떤 상태에 따라서 원하는 값을 리턴하면 되는데 지금은 문자열을 URL로 바꿔서 리턴할게요. URL 타입은 여러 가지 생성자를 제공하는데 생성자가 아주 많거든요. 여기에서 이렇게 문자열을 받는 게 있고요. 근데 파라미터로 전달한 문자열이 올바른 주소가 아닌 경우도 있겠죠. 빈 문자열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이때는 인스턴스를 만들 수 없으니까 결과는 옵셔널이에요. 일단 지금은 이거를 전달할게요.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여기에서 속성의 타입은 URL이니까 옵셔널이 아니니까 이제 여기에서 느낌표를 추가해서 강제 수출 연산자를 추가해서 non-optional URL로 바꿔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문자열이 올바른 형식의 주소가 아닐 때 크래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빼고요. 그냥 이거를 옵셔널 타입으로 바꾸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고 이거를 사용하는 코드에서 옵셔널 바인딩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이 속성의 역할은 속성에 저장된 문자열을 URL 타입으로 바꾸는 거죠. 그냥 이렇게 리턴만 하면 되거든요. 반대로 여기에 있는 이 속성이 여기에 접근해서 위에 있는 속성에 접근해서 값을 바꿀 필요는 없거든요. 심지어 이게 레스로 선언되어 있으니까 바꾸는 것도 불가능해요. 이렇게 set 블록이 필요 없다면 이거를 지워도 돼요. 이렇게 get 블록만 있는 계산 속성을 읽기 전용 계산 속성 이렇게 부르고요. 영어로는 read only computed property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읽기 전용일 때는 이렇게 여기에서 get 키워드를 쓰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다면 브레이스 문자도 지워도 돼요.
그러면 코드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지금처럼 리턴문 하나밖에 없다면 여기에서 리턴 키워드를 지워도 돼요.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문법 최적화를 공부할 때 봤던 거죠. implicit return. 여기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아래쪽에서 썸네일 이미지도 같은 방법으로 속성을 하나 더 추가할게요. 이번에는 위에 있는 속성이 옵셔널이니까 앞에서 가드로 바인딩 하고요. 문자열이 nil이면 else에서 바로 이렇게 nil을 리턴할게요. 그 다음 여기에서는 아까랑 똑같이 URL, 스트링, 그리고 문자열을 전달하는 거죠. 이게 아니고 바인딩한 문자열. 이번에는 블록에 리턴문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 여기에서 리턴 키워드를 지울 수 없고요. 반드시 써야 돼요.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미지는 결국 UI 이미지로 바꿔서 이미지 뷰에 표시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URL을 리턴하는 게 아니라 그냥 UI 이미지를 리턴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미지를 다운로드하는 코드가 필요한데 여기에서 get블록 안에서 문자열을 URL로 바꾸고 그 다음에 서버에 접근해서 다운로드한 다음에 다운로드한 데이터를 UI 이미지로 만드는 동안에 CPU가 다른 일을 못해요. 이런 작업을 하는 동안 화면이 멈춰 있고 터치 이벤트도 처리하지 못할 거니까 사용자는 앱이 죽었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중에 스위프트 컨커런시를 공부하고 나서 이런 기능을 제대로 구현할 수는 있는데 보통 속성 안에서 다운로드하게 구현하지는 않고요. 버튼과 연결한 액션이나 아니면 이미지가 필요한 시점에 호출되는 메소드에서 구현하거든요. 그래서 모델에서는 이렇게 URL만 리턴해 주는 걸로도 충분합니다.